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의 2023년 대비 환자 경험 관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교육부터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인 사이트는 환자 중심을 선택한 병원들이 그 길이 어렵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개선 제안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네, 잠깐 이제 요거 촬영하기 전에 누굴 뵀냐면 촬영 감독님을 기업 영상, 홍보 영상 때문에 이렇게 뵀어요. 근데 그분의 공영 방송 이런 거를 촬영하시는 분인데 뵙기 전에 제 영상들을 좀 봤나 봐요. 유튜브 영상들을. 근데 보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누가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요, 어, 우리 다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지도 않았고,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병원에 계시는 네, 몇몇 담당자들이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은 환자 경험, 네, 공감, 그들의 입장에서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영상의 퀄리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까 앞에 기업 홍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되게 미니멀하게 찍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은 꼭 그거를 앞에 꼭 넣어야 된대요. 네, 그래야지 우리 홍보도 되고 자기 월급도 줄 거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에 그렇게 잠깐 이렇게 넣는 거였는데 근데 그 촬영 감독님이 그걸 보시더니 어떻게 기본이 그 영상이 나올 때는 홍보 자료가 나올 때는 얼굴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 우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빨리 가려고. 근데 안 그래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기업의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일단 사람들은 보는 거에 의해서 너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되더군요. 네, 그러면서 일단 스튜디오 와서 촬영하래요. 네, 그리고 뭐 화장을, 뭐 파운데이션을 물광란 이런 거 안 된대요. 네, 콤팩트 뭐 딱 달라붙는 뭐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런 거 딱 얘기하는데 사실 딱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2월까지는 이렇게 미니멀하게 가도 여러분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 강의 그래도 네, 성실히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지금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저도 스튜디오에 가서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촬영을 할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전문성을 되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를 제가 별로 생각을 못 해봤군요. 그러고 보니. 환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좀 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요? 보통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거 많이 물어요. 네, 보통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은 다 리더 분들인데, CS 담당자나, 뭐 QA 담당자나, 교육을 하시는 부서의 리더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우리 병원이라는 조직에 내가 리더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그걸 먼저 그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에는 이 리더가 하는 역할은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조직의 목표가 그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를 네, 어떻게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어떻게를 네, 보통 분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네,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일당 1000 하시는 분을 봤어요. 한 일당 2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병원 직원 전체를 생각하면 한 일당 2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조직에 되게 위태로운 거는요, 오히려 경영하는 데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더 위태로워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빠지고 나면 그 일당 천을 누가 해요? 근데 그 정도 역량 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보통은.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럴 때는요, 우리 리더의 역할은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더라도 그 시스템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했던 역할만큼을, 성과만큼을 내는 시스템이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조금 멀리까지 갔는데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일단 백천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들 누구? 직원. 네, 직원 전체를 움직여서 네, 그들을 움직여서 그들 스스로가
네, 이 환자 경험에 대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동기부여를 갖고 성과를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근데 이거는 결국 교육이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이 네, 그냥 교육하면 이런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기부여를 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내 역할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환자 경험 평가 교육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교육해요. 네, 설명을 뭐 1차 평가 어땠고 2차 평가 어땠고 뭐 결과가 어떻고 이런 설명을 줄줄 하시는데 그런 설명 괜찮고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비중을 두셔야 돼요.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참여하는 앞으로 전문병은 조금 예상이 되는데 전문병원처럼 처음 참여하는 병원들이나 아니면 네, 이번에 종합병원처럼 이제 두 번째 참여하는 병원이 되거나 이런 병원은 괜찮아요. 근데 설득하면 우리 그 신병원 평가 이거 잘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성적도 오픈되고 막 이러는데 네, 다 잘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 중요한 일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오케이 고개 끄덕여요. 근데 상급 종합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4차 평가 진행됐죠. 상급 종합에는 이 평가 외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평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이 평가도 그런 평가 중에 하나라고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설득이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설득을 어떻게 하나? 설득엔 두 가지, 네, 동기부여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동기와 내적인 동기가 있는데 이 외적인 동기는 이런 거야. 상, 벌. 네, 예를 들면 네, 이번 평가에서 5점 네, 이상 우리 상승하면 네, 전 직원 100만 원씩 줄게. 네, 그러면 좀 외적인 동기가 돼서 막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동기는 처음에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이런 외적인 동기 이용해요. 네, 물론 저는 네, 돈이 그렇게 안 많아요. 네, 돈을 줄 수는 없는데 다른 외적인 동기들을 좀 사용해요. 그걸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외적인 동기는 그래프가 이래요. 처음에는 확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평행선을 그리게 돼요. 이게 외적인 동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외적인 동기는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조금 이용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내적인 동기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내적인 동기가 그냥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네, 이거 굉장히 옳은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네, 옳은 일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따라오지 않아요. 네, 이런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 거는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동기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로 내적인 동기는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y equal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네, 세상에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기가 계속 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동기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네, 누가 보면 이게 열정으로 보이지만 그 열정 안에는 이 내적인 동기가 있어요. 굉장히 가치 있고 옳은 일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를 두고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사람. 병원에서는요,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사람을.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교육이 마인드 교육.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실패하기 아주 쉬워요. 네, 왜냐하면 이 마인드 교육 저도 해봤지만, 마인드 교육이요, 그때뿐이에요. 듣고 나면 이거 마인드 교육 할 때 특히나 우리가 좀 속기 쉬운 거는 감정적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건드려서 네,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 병원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네, 이끌어가는 그런 동기가 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적인 동기 근데 필요해요. 내적인 동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 보통은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 더 힘이 난대요.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봉사활동하면 더 피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힘이 난대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내가 굉장히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적인 동기. 그래서 계속, 네, 봉사활동 100시간, 200시간씩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년에. 네, 일하면서도.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내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내적인 동기. 근데 우리 일하면서, 네, 과외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환자 경험 관리 업무가 내적인 동기가 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결론 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교육 전에 결론 내셔야 되는 거. 성과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성과까지 생각하는지 내가 먼저 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교육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에서부터 시작하면 무한대로 가요, 생각이. 그런데 결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치고 네, 올라오세요. 그러면 네, 오히려 더 쉬워요. 네, 결론, 제가 공부를 가르쳐 보잖아요. 네, 그러면 가끔 보면 토익 점수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떻게 공부했니? 이러면 똑같은 얘기, 뭐, 다른 거 안 했고 학원 안 다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말고 네,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성과, 내 성과를 미리 딱 정해놓고 시작해요. 나는 뭐 예를 들면 950점이다. 950점. 여러분 토익 다 쳐보셨죠? 네, 950 어디 쉬운가요? 네, 요즘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뭐 공기업이든 뭐 좋은 기업에 취업한다고 하는데 말이 900이지 진짜 해보면 네,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요즘 900하고도 뭐 900이 뭐 진짜 많다 이렇게 얘기해도 해보세요. 안 쉬워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토익 950점을 목표를 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얘는 세분화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몇 월 때까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게 오늘로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장 매일매일 뭘 해야 되는가. 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과예요, 성과. 성과를 먼저 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면 이 성과를 네, 어느 정도 어떤 지표를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환자 경험 지표로 잡아요. 네, 몇 점까지를 성과 이렇게 잡는 게 너도 나도 굉장히 공유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성과가 뭐 10점 상승, 20점 상승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뛰어오를 수 없는 나무가 돼버리죠. 네, 할 수 있는 것까지 조금 객관적인 성과를 좀 지표를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표를 잡기 위해서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상급 종합은 다 모바일로 진행을 하시죠. 이미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종합에서는 아직 설문 조사를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면이랑 모바일 해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이미 해보신 분들은 진짜 놀라시면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누군가 있다. 네, 이 사실은요, 내가 절대적인 노를 할 수 없다. 네, 이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답변 내 앞에 누군가를 두고 하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대면 조사를 하면요, 천장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 슬링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쳐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쳐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실링 이펙트가 대면 조사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거의 90점, 100점이에요. 근데 모바일요? 네, 70점, 80점이야, 다. 네, 전부 다. 진짜 90점이, 모바일에서 90점 나온다? 네, 한국에서 거의 1등일걸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아마 네, 내년에 평가는 모바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대면 조사로 해서 진행하는 곳이 계시다면 네, 모바일로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지표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막상 우리 병원은 굉장히 이런 거 불편해.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얘기를 해. 여기서 끝나면 다들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진짜 조금 심각하구나. 네, 이를 통해서 우리 동기부여돼 움직여야 되는 때가 지금이구나.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기부여를 시키고요. 우리 전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돼요. 네, 이게 외적인 동기예요. 이런 숫자를 통해서 외적인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팀별 미션을 부여해요. 팀별로 네, 다 예를 들면 병동별로요. 점수를 쫙 공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한테 줘요. 그리고 그들이 이수할 수 있는 점수만큼을 서로 타협해요. 이 정도 괜찮겠냐? 네, 이 정도면 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쉽진 않다. 이렇게 이런 걸 다 하나씩 다 줘요. 네, 그러면 그 병동에서 그거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식당 지금부터 네, 개선 활동 뭐 어떤 거 해야 되고 그래야지 너희 오를 수 있어. 네, 이런 것들에 좀 제시도 조금 해주고 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 제안을 해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요. 거기는 외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네, 외적인 동기는 사람을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요. 저는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선은. 네, 그리고 외적인 동기를 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외적인 동기를 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해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성취감으로, 뿌듯함으로 다가와요, 직원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미션을 주잖아요. 네, 더 잘해요, 더 잘해. 다시 말해서 이런 성취는요, 내적인 동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씩 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돼서 결국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외적인 동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만큼 이 CS나 고 환자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완전 울려댈 만큼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이거보다 더 넘어설 만큼 그만한 우리한테 그런 가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병원에.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요, 사실 몸과 마음 하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의 스위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마음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스위치를 쓰고 있댔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인사를 먼저 해래요.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래요. 이게 미션이에요. 네, 그럼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요. 안 친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따르면 우린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버려요. 네, 우리 행동이요. 우리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런 친절한 사람이거든. 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바꿔버려요. 네, 이게 중요하거든. 네, 이런 걸로. 네,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의 이론인데 이런 것들 이용해요. 예전에 저희 심리학과 지도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보통은 여자들이요, 심리를 선택을 할 때는요, 알파 원숭이가 되기 원해서 선택을 한대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지배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심리를 선택을 한대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을, 제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면 할수록, 이거 제가 보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적인 동기를 움직여서 직원들 교육에 적용시켜서 직원들을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 알파 원숭이가 나도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교육에 잘 접목시키면 진짜 좋은 결과들도 실제로 이끌어냈고,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께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게 학습 심리학, 이런 데에 다 있는 내용들, 기본적인 심리학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려 봐요. 물론 먼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새로운 방법들을 좀 알려드려 봐요. 결국은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었어요. 네, 행동의 변화를 먼저 이끌어 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눈으로 보이고 성취할 수 있는 외적인 동기를 한번 제시해 보라는 얘기 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CS 교육 방법이 여러분들이 전체를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했죠. 네, 사실 우리 알아요. 그 중에 일부,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이 뭐예요? 1000분의 1. 네, 그런 사람들, 우리 말하는 스타포인트들이 있죠. 네, 어느 병원에서나. 네,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간호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거 비효율적이야. 그런다고 그 사람들 알아듣는 줄 아니?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도 고민되대요. 네. 그래서 한번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전체를 교육한다 해도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조금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다이렉트로 그 사람한테 얘기해. 네, 그게 효과 좋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입장에서는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 네,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역시 좀 피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우리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던 게 현장 코칭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때 진짜 나가보니까 현장 코칭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 코칭 가서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뭐냐면 교육받은 대로 직원들이 안 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육할 때는 박수도 치고, 진짜 뭐 서로 막 응원도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안 하고 있는 직원들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안다라는 것과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거는 진짜 다른 얘기구나. 안다라는 게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안다라는 거는 이꼴 뭐냐면 그냥 익숙한 상태.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면, 강의해 보면 학생들이 이래요.
네,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너, 이거, 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별표를 엄청 쳐놔요. 줄을 쫙쫙 떠놓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애들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하니까, 네, 너희들끼리 한번 얘기해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얘기 못해요. 그렇게 안다고 고개 끄덕이는 애들이 얘기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거는 그냥 익숙한 상태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아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내 걸로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그런 상태가 되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네, 그래야지 행동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 안다 해서 바로 행동한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내가, 내가 말할 수 있다.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다. 네, 내가 그러면 인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려봐요. 네, 우리가 안다 해서 행동으로 행동으로 할 수 있다의 그 사이에 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넣을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저는 해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강의법을 많이 해보잖아요. 네,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도 실험해보고 네, 좋은 교육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서 좀 검색 조금만 해도 좀 나와요. 네, 좋은 교육 방법들을 좀 적용하셔서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해 보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뭐, 소원이 성취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조각가가 자기 이상형, 이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굉장히 문란했던 시대. 네, 사제들이 임신을 하고 막 이런 굉장히 문란했던 시대였는데 이 조각가가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과. 그래서 자기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 여자를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조각한 이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 조각상에 옷도 입히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쏟은 거죠. 근데 그걸 본 아프로디테가 어, 그걸 감명을 받고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실제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하면 그런 효과가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네, 뭐냐면 학생들한테 선생님이요. 야, 너는 진짜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너 지금 성적이 한 중간쯤인데, 너 지금 보면 굉장히 태도가 좋고 성실해. 그래서 너 같은 애들은 1등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 학생 분명히 1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실제로 하고. 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동기부여해줘서 아니요. 그거보다 그 이전에 더 깔리는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요. 그 학생에게 그런 말을 해줌으로써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의 태도 변화가 있어요. 네, 그 학생에게 한 번 볼 걸 두 번 보게 해주고, 네, 그 학생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을 계속 꾸준히 관리해 주는 거예요. 네, 계속 봐주고, 계속 그 학생에게 질문해보고, 더 많이 질문해보고, 공부하는 거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님의 그런 말과 태도가 그 학생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제가 보면 담당자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끌어낸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 담당자가요, 그 리더가요, 그 조직에서 네, 그 직원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계속 꾸준하게 계속 관리하고자 해요. 네, 이런 분들은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었고, 제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네, 이런 효과를 말씀드리면 다시 말해서 계속 관심 가져야 돼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 대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구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